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무기를 사용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것도 자국의 자랑스러운 메르카바 전차를 제쳐두고 말입니다. 2025년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가 정체불명의 드론 공격에 연이어 무력화되면서 이스라엘 국방부는 전례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외국산 전차 도입을 검토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의 레오파르트도 미국의 에이브람스도 아닌 대한민국의 K 전차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025년 3월 가자지구 남부 전선에서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자랑인 메르카바 전차 2대가 연이어 화염에 휩싸였어요.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국방부 고문 다니엘 렌츠는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게임이 바뀌고 있다. 그의 목소리엔 당황과 절망이 섞여 있었죠. 메르카바는 이스라엘이 40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걸작품이었습니다. 중동 전쟁의 모든 교훈을 담아 만든 전차였는데 손바닥만 한 드론 몇 대에 무력화된 거예요. 다니엘은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본부에 보고한다. 메르카바의 취약점이 노출됐다. 즉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날 밤 텔아비브의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앉았는데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다니엘이 작성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메르카바는 드론 공격과 전자전, 그리고 복잡한 지형에서 예상보다 취약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한 장군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우리 전차가 이렇게 약할 리 없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미 6대의 메르카바가 손실됐고 승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방위산업 발전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군 메르카바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국방부는 비밀리에 외산 전차 테스트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어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국 기술을 믿어왔거든요. 태스크포스에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EA8, 미국의 에이브람스 M1A, 그리고 한국의 K 흑표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다니엘은 각국 무기업체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독일 대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유럽 전장에서 검증된 최고의 전차입니다. 미국 담당자도 지지 않았죠. 에이브람스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로템 담당자 김민수 부장의 말은 달랐어요. 저희는 성능을 자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다니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김 부장에게 물었어요. 생존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죠. K는 실제 위협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다니엘은 동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전차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냉소적인 시선들이 있었지만 그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니엘을 맞이한 건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예상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경험 많은 엔지니어의 것이었어요. 창원의 현대로템 공장에 도착한 다니엘은 놀랐습니다. 공장 규모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대부분이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실제 전장이 어떤 곳인지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테스트 시설에서 다니엘은 K의 시뮬레이션을 직접 봤어요. 고지대 전투, 사막 기동, 도심 교전 상황까지 모든 시나리오에서 K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능동 방호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정확성은 기존 어떤 전차보다 뛰어났어요. 다니엘이 감탄하자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날 저녁 김 부장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다니엘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우리 메르카바가 이렇게 취약할 줄 몰랐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전쟁은 과거의 승리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거죠. 한국에서 돌아온 다니엘은 상부에 극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K 전차의 실전 배치 테스트를 건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 장군이 반박했습니다. 외국 전차를 우리 전장에 투입한다고? 정보 유출 위험은 어떻게 할 거야? 다니엘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결국 국방부는 제한적 테스트를 승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K 전차 세대가 극비리의 가자 남부 지역에 투입됐습니다. 첫 번째 실전 투입일 다니엘은 긴장한 채로 상황실에 앉아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전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표 지점 도달. 적 드론 다수 발견. 능동 방호 시스템 가동. 몇 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K의 능동 방호 시스템이 날아오는 드론들을 정확히 요격한 거죠. 메르카 바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전차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기합니다. 드론이 접근도 못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해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현장을 찾은 이스라엘 장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우리 전차보다 빠르고 유연하다. 한 중령이 K의 조종석에 앉아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 디지털 시스템은 정말 직관적이네요. 마치 게임 같아요. 다니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말한 생존을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K의 실전 성과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먼저 반응한 건 미군이었어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파견된 존 스미스 대령이 다니엘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도 K의 성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가가 사실인가요?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K는 진짜 실전 전차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검증됐어요. 독일 라인메탈의 관계자들도 당황했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메르카바를 넘는 해법을 찾은 건가? 그것도 아시아에서? 유럽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은 늘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한국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산 주가가 연일 폭등했고 뉴스에서는 특보를 내보냈어요. 이스라엘이 무릎 꿇었다 K 전차, 세계 최강 입증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김민수 부장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날 밤 김 부장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든 전차가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았어. 아내는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이야? 이스라엘은 군사 기술로 유명한 나라 아니야?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야.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한 거니까. 다니엘은 K의 성공 이후에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는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을 찾아 한국 전쟁 관련 자료를 뒤져봤어요.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 이스라엘 의용군들이 참전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자료를 보니 당시 이스라엘 건국 직후였는데도 젊은 유대인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왔더라고요. 다니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한국을 도왔는데 지금은 한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 다니엘은 한국군 고문 박정호 준장과 만났습니다. 박 준장은 다니엘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우방국 관계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K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 준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K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파괴력이 아니라 보호력이었어요. 우리 병사들을 지키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 그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다니엘은 감동받았어요. 한국의 기술 철학이 이스라엘과 닮아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2025년 4월 가자 북부에서 대규모 민간인 구출 작전이 계획됐습니다. 적들이 복잡한 지하터널과 고층 빌딩을 이용해 인질들을 가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K 전차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니엘도 현장 지휘관으로 투입됐어요. 작전 당일 새벽 K 전차 2대가 특수부대와 함께 목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도시 골목길, 높은 언덕, 전자교란이 심한 지역을 모두 돌파해야 했어요. 첫 번째 관문인 언덕길에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K의 능동 방호 시스템이 완벽하게 요격했어요. 두 번째 관문인 도심 골목에서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건물 곳곳에 숨어서 공격해왔거든요. K의 전차장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시야 확보 완료. 민간인 위치 파악했습니다. 정밀 타격 준비 중. 다니엘은 긴장한 채로 명령했어요. 민간인 안전이 최우선이다. 신중하게 하라. K의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이 빛을 발했습니다. 민간인들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적들을 정확히 제압한 거예요. 특수부대원들이 안전하게 인질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하자 특수부 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이 전차는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전 성공 이후 이스라엘 국방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K의 핵심 기술과 공동 개발을 제안한 거예요. 국방장관이 직접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메르카바 5세대는 한국 기술과 손잡겠다. 이게 우리의 미래다. 다니엘은 김민수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부장님,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몇 달 후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다니엘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미래를 선물했어요. K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기술이 사람을 지킬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김민수 부장도 답사를 했어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이스라엘 의용군들이 우리를 도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우방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가 만든 K 전차가 세계 최강 이스라엘군의 인정을 받았다는 건 단순한 기술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철학과 정신이 세계에 통했다는 증거죠. 한국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려 노력해왔어요. K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파괴가 아니라 보호를, 분열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기술인 거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